제4과목 전기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61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나타낸 것은 폭발성 가스의 폭발 등급 측정에 사용되는 표준 용기는 내용적이 가 세제곱 센티미터, 방구상의 플랜지 접합면의 안길이 나 밀리미터의 구상 용기 틈새를 통과시켜 화염일주 한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폭발 등급 측정의 내용 사용되는 표준 용기의 내용적이고요. 그리고 플랜지 접합면의 안길이를 두 개를 물어보는 질문이고 화염일주 한계를 측정하는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폭발성 가스의 폭발 등급 측정에 사용되는 표준 용기는 내용적이 8리터니까 여기서 원하는 단위에 맞추자면 8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리고 방구상의 플랜지 접합면 안 길이는 25mm인 구상 용기의 틈새를 통과시켜 화염일주 한계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틈의 길이가 25mm이고요 여기가 8리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2번 다음 차단기는 개폐기구가 절연물의 용기 내에 일체로 조립한 것으로 과부하 및 단락 사고 시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이 장치는 배선용 차단기 MCCB입니다. 3번이고요. 과전류 및 단락 등이 발생하여 전류의 흐름이 증가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MCCB라고 합니다. 자, 63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보호등전위 본딩 도체로서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 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등전위 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예, 단을 좀 잘 볼까요? 이런 조건이 붙었고, 자,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로서 주접지 단자에 접촉하기 위한 등전위 본딩 도체 구리였습니다. 구리.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고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의 내용입니다.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 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 접지 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다음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구리 도체는 6제곱 알루미늄 도체는 16제곱밀리미터, 강철 도체는 50제곱밀리미터입니다. 여기서는 구리 도체였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주접지 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 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도체 25제곱밀리미터 또는 또 다른 재질의 동등한 단면적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들은 여기 구리 도체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64번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 시험에서 전로의 사용 전압이 380V인 경우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 저항은 최소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예,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52조에 나타나는 항목이고요. 저압선로의 절연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500V 이하, 기준에서는 380V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절연 저항은 최소 1메가옴 이상입니다. 요거는 실기에 자주 출 때 되는 문제이니까 좀 잘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표를 딱 아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5번 전격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통전 전류, 2. 통전 시간, 3. 통전 경로, 4. 접촉 전압인데요. 자, 1번부터 3번까지가 1차 인자이고 4번이 2차 인자입니다. 2차 요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인체 감전 위험도는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시간, 통전 경로, 전원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 전류는 클수록 위험하고요. 시간이 길수록 위험하고, 통전 경로는 심장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전원의 종류는 직류보다는 교류가 더 위험하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 세 가지 항목이 1차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1차 요소의 크기에 좀
크기에 따라서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시간, 통전 경로 전원의 순으로 위험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순서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6번 교류아크 용접기의 허용 사용률은 단 전격 사용률은 10%, 2차 전격 전류는 500A, 교류아크 용접기의 사용 전류는 250A이다 했고요. 자, 교류아크 용접기의 허용 사용률은 실제 용접 전류 제곱분의 전격 2차 전류 제곱 곱하기 전격 사용률입니다. 여기서 자, 전격 사용률 제시되었죠. 10%고요. 2차 전격 전류는 500A, 사용 전류는 250A입니다. 그래서 실제 용접 전류는 250, 실제 사용분의 이게 항상 작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 사용이 250 제곱분의 500 제곱 곱하기 10% 하니까 정답은 2번 40% 나왔습니다. 67번 내압 방폭 구조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1. 폭발화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 내압 방폭 구조에서는 폭발화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하고요. 2. 습기 침투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할 것. 습기에 대한 내용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폭발할 경우 그 압력을 견딜 것. 내압 방폭 구조니까요. 내압이니까 내부에서 폭발한 경우에 압력을 당연히 견뎌야겠죠. 그리고 외함의 표면 온도가 외부의 폭발성 가스를 점화하지 않을 것.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내압 방폭 구조는 내부의 폭발로 인해 외부의 가연성 물질이 점화될 수 없도록 안전 간극을 사용한 구조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1번, 3번, 4번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8번 다음 중 전동기를 운전하고자 할 때 개폐기의 조작 순서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개폐기의 운전 시 조작 순서는 첫 번째가 메인 스위치, 2번째 분전반 스위치, 3번째 전동기용 개폐기입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69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교류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개가 A이고 자개가 B가 되도록 시설하는 등 상시 정전 유도 및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17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유도장애 방지입니다. 자, 교류 특고압 가공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개가 3.5kV 이하. 그래서 자기가 83.3 마이크로 테슬라. 이게 요 단위가 마이크로 테슬라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되도록 시설하고 라고 되어 있고, 요 내용에서 이제 해당된 그 숫자 부분이 이렇게 괄호로 표현이 되어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3.5kV per 미터 이하, 그리고 83.3 메가 마이크로 테슬라. 이거 좀 숫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0번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전기기기 및 설비의 위험부의 위험표지, 2. 전기설비에 대한 누전 차단기 설치, 3. 전기기기에 대한 전격 표시, 4. 무자격자는 전기기기 및 기구의 정기적인 접촉 금지라고 되어 있고, 자, 전기기기에 대한 전격 표지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이렇게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될 텐데, 감전사고 예방 대책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전기기기 설비의 위험부에 위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누전으로 인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세 번째, 무자격자는 전기기기 및 기구에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가 4번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70번에 대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71번 외부 필회 시스템에서 접지극은 지표면에서 몇 미터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는가? 역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접지극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표면에서
0.7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해당 지역의 동결 심도를 고려한 깊이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 동결 심도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이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0.75 2번 되겠습니다. 72번 정전기의 재해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1번 부도체에는 도전성을 향상 또는 제전기를 설치 운영한다. 2번 접촉 및 분리를 일으키는 기계적 작용으로 인한 정전기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접촉 면적을 크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작게 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 맞는 설명입니다. 자, 저항률이 10의 10승 5cm 미만의 도전성 위험물의 배관 유속은 7m/s 이하로 한다. 4. 생산 공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습도를 70%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무방하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 되겠습니다. 접촉 면적을 작게 하여야 한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자, 73번 어떤 부도체에서 정전 용량이 10피코페럿이고 전압이 5kV일 때 전해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해설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량 Q를 구하는데, Q는 C가 정전 용량이고요. 정전 용량 곱하기 전압. 자, 이 공식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정전 용량 10피코페럿, 그리고 전압 5kV. 여기 다 지워졌죠? 그래서 다 대입을 해보면 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킬로볼트니까 10의 3승. 이렇게 단위를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전하량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쿨롱이라고 있고요. 이것은 피코페럿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74번 방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기호 X는 방폭기기의 특정 사용 조건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인증번호의 전미사이다. 2번 인화하한과 인화상한 사이의 범위가 클수록 폭발성 가스 분위기 형성 가능성이 크다. 3번 기기 그룹에 따라 폭발성 가스를 분류할 때 2A의 대표 가스로 에틸렌이 있다. 4번 연면거리는 두 도전부 사이의 고체 절연물 표면에 따른 최단거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보면 2A의 대표가스는 프로페인이고요. 그래서 2B의 대표가스는 에틸렌입니다. 그래서 에틸렌으로 나타내려면 여기가 2B가 돼야 되겠고, 2A가 되려면 프로페인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맞는 내용이가 되겠습니다. 75번 다음 중 활성 근접 작업 시의 안전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가 절연용 방어구에 설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어구를 착용하거나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맞습니다. 맞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2번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 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역시 맞는 얘기고요. 3번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에 방호되지 않는 충전 전로에서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40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300cm입니다. 4번 고압 및 특별고압이 전로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건 맞는 설명이고요.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 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조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 전로에서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대지 전압이 50kV가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76번
밸브 저항형 피뢰기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입니다. 피뢰기의 구성 요소는 직렬갭 그리고 특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직렬갭 특성 요소 1번 정답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정전기 제거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작업장 바닥을 도전 처리한다. 맞고요. 설비의 도체 부분은 접지시킨다. 이것도 맞고요. 작업자는 대전 방지화를 짓는다. 이것도 맞죠? 작업자는 항온으로 유지한다. 이거는 정전기랑은 무관합니다. 무관한 내용입니다. 자, 항온으로 만드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습도를 관리합니다. 습도. 여기 가습 60에서 80%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전기 재해 방지 대책은 접지, 유속의 제한, 보호구 착용, 대전 방지제 사용, 그리고 가습, 그리고 제전기 사용 이런 행복들이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78번 인체의 전기 저항을 0.5kΩ이라고 하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게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빈출하는 문제입니다. 단 심실세동값 전류 I는 루트 T분의 165mA의 식을 이용하며 통전 시간은 1초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험 한계 에너지의 Q를 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I제곱 RT이고요. I는 주어졌죠. 통전 시간은 1초라고 했으니까 1초를 대입해서 루트 1분의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곱하기 0.5kΩ이니까요. 요게 500옴이 됩니다. 그래서 500옴이 여기에 대입이 되고 그리고 시성시간 1초 곱하면 13.61줄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79번. 다음 중 전기설비 기준에 따른 전압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전기설비 기준에 따른 전압의 구분은 틀린 것은 예, 전기설비 기준 제3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압의 구분이고요. 그리고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구분이 되고 교류와 직류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압일 때 직류 1kV 이하, 저압일 때 직류 1.5 이하네요. 그래서 이게 틀렸겠네요. 1kV 이하. 아니, 죄송합니다. 1.5 이하라고 바뀌어야 되고, 혹은 여기가 교류로 바뀌면 되겠죠. 자, 고압일 때 교류 1초가 7kV 이하. 이거 맞죠? 그리고 특고압일 때는 교류도 직류도 모두 7kV가 초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1번 되겠습니다. 80번 가스그룹 2B 지역에 설치된 내압 방폭 구조 장비의 플랜지 개구부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 거리는 얼마입니까? 맞고요. 플랜지 접합면과 장애물과의 최소 이격거리 내압 방폭 구조에서는 여기서는 2B 지역이었으니까 2B 지역은 30mm 되겠네요.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는 10, 30, 40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